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지난 2월에 50대 남성이 SNS를 이용해서 춘천에 있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온라인을 이용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약취하거나 유인하는 범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를 그루밍 범죄라고도 하는데요. 이 범죄의 유형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사건 파일 7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SNS 쪽에서 이제 친해진 뒤에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약취하거나 유인하는 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 그루밍 범죄라고도 하는데 이 범죄 유형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온라인 그루밍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약취라고 하는 것은요. 폭행이나 협박을 의미를 하고 유인은 말 그대로 유도한다, 회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본인이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이러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렇게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서 그루밍을 하는 행위들이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단계에서는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강도 높은 심리적인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후에는 고립감을 형성함으로써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루밍이라는 뜻을 보니까 잘 쓰다듬어 준다는 의미니까요. 뭔가 필요한 걸 또 주니까 의지하게 되는 이게 좀 굉장히 악질 수법인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이런 그루밍 범죄가 좀 계속 늘고 있죠. 예, 형법상 약취 유인죄에 처벌받는 대상자를 보게 되면 2019년도에는 196명이었는데요. 네. 2021년도에는 258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온라인 그루밍에 관한 처벌이 가능해졌거든요. 1년 사이에 약 25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공식적인 통계가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다양한 비공식적인 통계에서는 훨씬 더 강도 높은 결과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여성가족부가 2021년도에 제시한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전체 10대 청소년 가운데 약 34.7%가 온라인 공간에서 성인과 대화를 한 적이 있고요. 예. 이 중에서 1.3%는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성적인 접촉의 시도를 당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심각한 수치인데요, 이 정도면. 그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게 또 직접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유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네,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 이번 춘천 사건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 온라인 그루밍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루밍은 우리 애완동물을 잘 가꿔주고 다듬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초기 단계에서는요, 기프티콘이라든지 온라인 상품권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굉장히 호감도를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아저씨, 또 괜찮은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감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실력적 지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온라인 그루밍이 더욱더 중대한 이유는 대부분 성적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가족이라든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립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에 피해 복구도 어렵고 피해에 대해서 형사 절차를 전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대단히 장기간 동안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그루밍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예,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네요. 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성적인 불쾌감을 조장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실제의 성적 행위를 유도해야 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행위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장기간 동안 심리적인 지배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어떤 상황이 연출되어야만 직접적인 행위가 일어나야만 처벌이 가능하니까 사실 법 개정에 대한 여론도 대단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 의도만 있었다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결과는 따라올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 부분은 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청소년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지금 어떤 형태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가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채팅 사이트라든지 인터넷 사업자의 윤리의식, 정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정에서는 무엇보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 또 정서 공감력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속을 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과는 온라인 공간에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종의 약속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어떤 네. 상황에 놓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응 방법 끝으로 알려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여성 긴급전화 1366이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365일 동안 이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또는 단기간에 피해를 당했다 두 개 구분 없이요.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상담과 지원과 치료적인 개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는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서울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가 02-735-8994번인데요. 네. 이 전화를 통해서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역과 상관없이 이쪽은 연락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학교 차원에서도 이 관련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학교에서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들이 초등학생입니다. 최근에는. 예.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들은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이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네. 연령별로 또 학년별로 맞춤형 교육들이 많이 보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지금 수치 보니까요. 예. 오늘 말씀 여기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